안녕하십니까. 봉추인생입니다. 오늘은 기념사진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. 기념사진은 나를 기록하는 역사입니다. 그래서 나만은 찍을 수 있죠. 내 기념사진을 다른 사람이 찍어주지 않습니다. 내가 찍어서 내가 보관을 해야 되죠. 오늘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과는 또 다릅니다. 얼마 전에 특종을 한 어떤 사진 기자가 한 인터뷰에서 인상 깊은 말을 좀 생각이 나는데요. 그거 보이면 무조건 찍어 놓고 판단한다는 거였습니다.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장면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물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. 그 사진 기자는 지난 서울역 앞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어떤 신사가 약간 옷을 얇게 입고 있는 노숙인에게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대특종을 했습니다.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는데요. 그 사진 기자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장면인지도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.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눈이 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특이해서 그냥 찍었어요.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노신사는 이제 사라지고 나서 그 노숙인한테 가보니까 저 사람이 왜 옷을 벗어주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뭐 커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옷을 벗어줬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노신사를 찾으러 갔지만은 벌써 어디 가시고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날 이 신문 완전히 일면에 실려가지고 사회에 큰 어떤 감동을 줬는데, 이렇듯 나의 오늘의 모습도 오늘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. 내일은 오늘의 하고 또 다르죠. 그래서 나의 오늘의 모습을 찍어놔야 됩니다. 그 기념사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찍어야 될 것은 집에서 가족사진,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공간에서 동료들이랑 일하는 복장 그대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. 또 나의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익숙한 도구나 어떤 장비 같은 걸 들고 찍으면 더 좋겠죠.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찍는 게 좋듯이 대장장이는 어떤 대장간에서 찍고 옥수는 나무를 만지는 현장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무실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찍는 게 좋죠. 혼자 또 찍어도 좋고. 근데 지금은 사진이 진짜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뭐 사진의 가치를 잘 못 느끼죠. 그래서 사진은 우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찍어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.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꼭 보면 한두 명이 사진을 안 찍겠다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. 내 모습이 어떻다. 나는 절대 사진을 안 찍어요.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어떤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죠.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.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은 똑같아. 근데 내가 보면 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들고 딱 보면 지금은 현재의 모습인데 그게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져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게 또 되게 젊게 느껴져요. 처음에는 나이가 막 들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. 그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의 차이인데 오늘의 모습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싱싱한 날입니다.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내일 찍으면 오늘보다 더 하루가 늦어지죠. 늙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진 찍어 놓은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
1년 후에 보면 나의 모습이 또 변한 모습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왜 이렇게 젊었어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, 그래서 역사는 지금 판단을 하면 의견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할 수 없듯이 지금 나의 모습도 너무 내 의견을 개입시키다 보면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까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못하게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근데 무조건 찍어 놓고 봐야 돼요. 내가 찍지 않으면 근데 단체 가족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. 한 서너 명이 모여가 찍는데 한 명이 안 찍는다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죠. 그러면 안 됩니다. 카메라는 자신감 있게 찍으면 표정도 밝아지면서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.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는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서 합니다. 내 얼굴이 못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숨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? 더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한테도 표정도 아주 밝게 다가가고 아주 그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가거든요.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을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할 수 있지만은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. 그때 그 다음에는 그 얼굴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판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격으로 다가오게 되죠. 그러다 보면 밝은 표정으로 가면 사람의 성격도 밝아지면서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카메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무조건 열심히 찍어두세요. 이것은 제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외장하드입니다.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. 제가 한 20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여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. 그 전에 필름도 있는데 필름은 요즘은 좀 현상과 인화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외장하드에 넣고 있습니다. 제일 오래된 게 이제 2009년도, 2011년도 그 전에 것도 있습니다. 외장하드를 보관할 때는 용량이 대용량보다는 조금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한 곳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보관했다가 다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나누어서 여러 군데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 예방과 또 분실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앨범입니다. 그동안 찍었던 가족 사진들, 개인 사진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. 앨범이 한 40여 권 됩니다. 그 중요한 사진들은 이렇게 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에 보관하고 있는데요. 물론 외장 하드에 원본은 다 보관하고 있지만은 또 그 중에서 또 인화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나중에 또 사진을 보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요새 디지털 시대에 또 그런 어떤 디지털 장비들이 얼마나 또 오래 보관하는지에 대한 어떤 증명령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신뢰성도 좀 약간 의문이 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. 외장 하드가 나오기 전에는 이 CD에 이제 사진을 보관했습니다. 디지털 사진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보관하는 방법은 CD-ROM으로 이제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사진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. 지금 컴퓨터에 이게 읽을 수 있는 이제 CD-ROM 이런 것도 없는 컴퓨터도 많고 설령 있다 그러더라도 장착을 해보면 이게 잘 뭐가 망가져 가지고 잘 읽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시 참
이게 디지털 기술의 좀 한계가 아닌가,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, 그래서 앨범에다가 사진을 이제 인화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좀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가장 그래도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외장 하드가 지금 쓰고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명이 되지 않았고, 걔들이 아직까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일단 불안한 상태입니다. 앨범 속의 사진입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모습이네요.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기념사진은 되게 의미가 있죠. 제 아버지, 생전의 아버지 모습입니다. 제 어떤 사회 활동하던 모습들, 이런 것들 많이 찍어 놨습니다.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. 요즘은 핸드폰으로만 계속 거의 찍다 보니까 핸드폰에만 거의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어디 뭐 보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잘 없고, 오늘의 사진을 찍은 게 무슨 가치가 있나, 이런 무심결에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과거 필름 카메라 시대에는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앨범에다 보관했죠. 그래서 그게 보관이 돼 가지고 지금 사진을 뭐 거의 다 남아 있어요. 근데 핸드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, 그 디지털 카메라 시대의 초창기에는 사진을 찍으면 CD에 보관했습니다. 그 동그랗게 생긴 어떤 CD에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, 그게 처음에는 아주 오래 보관이 될 줄 알았는데, 저도 처음에는 보관을 대부분 사진 찍었던 거를 그렇게 CD에다 보관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다 가지고 한 10년쯤 지나서 그걸 열어보니까 사진이 읽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, 나중에 읽히는 사진들은 다시 이제 외장하드로 옮기고 했는데, 그 다음에 또 USB를, 우리가 사진을 주고받을 때 USB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USB는 이제 그 크기가 작죠. 그 용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 있으면 그게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기계의 어떤 내구성도 떨어지고, 이러다 보니까 잘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외장하드에 보관합니다. 외장하드는 이제 뭐 1테라짜리, 뭐 2테라짜리, 4테라짜리 이런 경우 이렇게 있는데, 보통 뭐 한 1테라짜리 1000기가라 그러죠. 그 넣으면 한 뭐 사진을 저같이 많이 찍는 사람 같으면 그게 한 1, 2년이면 꽉 차는데, 보통은 일반인들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그 1테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진은 이제 만약에 이 외장 하드에 보관하지 않으면,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에도 그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그러는데, 그 클라우드에는 보관하는 거는 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어떤 인터넷 기업의 어떤 소유이기 때문에, 또 사진이 처음에 원본 그대로 보관되지 않고 사이즈가 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진을 또 제대로 쓰려고 할 때 그게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을 수도 있고, 그 회사가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또 컴퓨터에 이제 보관하잖아요. 컴퓨터에 사진을 넣으면 처음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관이 되는데, 컴퓨터라는 것도 하드가 나중에 고장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뭐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있는 또 사진들이
잘 옮겨지지도 않고 또 그게 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뭐 나중에 지나가가지고 그 사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경우를 저도 허다하게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외장하드를 보관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가능하면 한 두세 개를 해가지고 좀 나누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, 한 곳에 보관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이 하드가 고장났을 경우에 그 안에 들었던 사진들이 모두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. 또 이제 컴퓨터는 이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외장 하드를 있을 때는 외장 하드에는 사진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영화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 따로 보관하는 것들은 따로 다른 어떤 외장 하드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. 근데 너무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게 오염이 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. 그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,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. 그 당시에 그 500년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,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? 전국에 4곳에다가 사고를 보관하는 장소를 분산시켰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많이 좀 타고, 뭐 외침이 있을 때 또 약탈당하고 막 그랬지만은,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조선 왕조실록이 이제 기록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듯 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 해야 됩니다. 그걸 하지 않으면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모든 게 사라져요. 집안에 누가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의 역사가 보관되고, 또 가족들 아주 대가족에도 서로 이제 보관이 되고 역사가 보관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외장 하드에 보관을 할 때 그 이제 연도별, 월별 이렇게 잘 이렇게 폴더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날짜도 이제 뭐 오늘 날짜를 그대로 뭐 2011년 0301, 만약에 뭐 3.1절 행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행사 날짜와 행사를 딱 이제 써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서 이게 그 폴더만 봐도 이게 어떤 사진인지 딱 이렇게 알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USB에 어디 처박혀 있던 사진,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고 그거를 어디 한 곳에 다 외장하드에 다 옮겨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참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.